안녕하세요. 수원대학교에서 생활과 금융을 수강하는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는 제 4주 네 번째 강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4주는 우리 교과서 정권투자 2의 제 4장에 나오는 주가 정보의 이해라는 제목을 갖고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가라고 얘기하면 신문에 많이 나오지만 우리 학생들이 정확하게 좀 파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식에는 여러 종류의 주식이 있는데 크게 나누면은 분류를 하면은 보통주와 우선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보통주와 우선주로 나눌 수 있고, 자, 우선주에도 종류가 되게 많지만 그거는 다음에 시간 있을 때 우리 공부하는 거라고. 먼저 주식이라는 개념부터 한번 먼저 살펴보면은 기업에 출자한 주주의 지분을 의미하는 것인 동시에 주주의 권리를 나타내는 유가증권으로서의 주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과서 89페이지를 펴보면은 그림 4-1에 주식의 견량, 주식의 샘플이 나와 있죠. 우리 학생들 교과서는 다 샀겠죠. 교과서를 구입하는 학생들은 우리 중간고사도 모든 시험은 오픈북을 하기 때문에 책 없이 공부한다는 건 조금 어렵습니다. 책을 구입하지 않는 학생들은 빨리 교재를 구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전쟁터에 나갈 때 총 없이 전쟁터에 나오면은 즉시 우리가 아웃되는 거 마찬가지로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이 교재 없이 공부한다는 건 조금 무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자, 주식은 기업에 출자한 주주의 지분을 의미하는 것인 동시에 주주의 권리를 나타내는 유가증권으로서의 의미를 얘기합니다. 자, 그럼 크게 나누면은 보통주가 있고 우선주가 있습니다. 보통주는 우리 영어로 하면 common stock이라는 표현을 쓰고 주주에게 출자에 대한 증거로 발행해서 교부해주는 증권을 얘기합니다. 여기에는 보통주를 갖고 있는 사람은 어길권, 그리고 이익 배분 참가권, 잔여재산 청구권 등이 있습니다. 자, 어길권이라는 건 뭐냐면은 한 주의 보통주를 갖고 있는 사람은 한 주 정도의 어길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거고, 만주를 갖고 있으면은 만주, 그러니까 한 주와 만주는 10,000배 이상의 어길권의 크기가 달라지는 거죠. 어길권이라는 건 뭐냐면 주주총회에 가서 어떤 안건이 상정이 되면은 자, 그 사람이 한 주를 갖고 있는 사람이 손들면은 한 주의 효과가 있겠지만 만주를 갖고 있는 사람이 손을 들면은 만주의 10,000배의 효과가 있는 그런 걸 우리가 어길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소위 voting right라는 표현을 쓰죠. 자, 그러면 우선주는 뭐냐면 preferred stock인데 법적인 측면으로 보면 보통주에 가깝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회사채와 유사하다. 우선주는 일반적으로 어길권이 제한이 됩니다. 제한이 되고, 자, 그러면 우선주는 왜 좋으냐면은 그 기업이 만약에 경영을 잘해서 수익이 많이 나면은 배당을 줄 때 우리나라 과거에는 보통주보다 우선주에게 일정 퍼센트를 더 배당을 해줬습니다. 보통 1% 정도를 더 주었기 때문에 그 배당에서 유리하다고 해서 우리가 우선주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익 배당과 소위 자연 재산 배분은 보통주보다는 우선하는 겁니다. 그리고 법률 회계상 자기자본으로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어결권이 제한됩니다. 이게 우선주에는 참가적 우선주, 비참가적 우선주, 누적적 우선주, 비누적적 우선주 뭐 등등 되게 많습니다. 또 다른 우선주 가운데는 전환 우선주라는 게 있습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우선주에서 보통주로 전환이 되는 그런 우선주를 우리가 전환 우선주라는 표현을 쓰고, 상환 우선주, 이거는 일정 기간 보통 5년 정도 합니다. 5년이 지나면은 그 발행할 때 주어진 조건대로 상환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채권하고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이 우선주는 종류가 되게 다양하다는 사실을 우리 수강생들은 꼭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자, 이게 주식에 대한 개념. 주식에는 보통주와 우선주가 있는데 우선주는 억일권이 제한이 되고 그 대신 배당을 좀 더 우선주보다는 많이 받는다. 그렇게만 여러분들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보통주는 억일권을 갖고 있는 그런 주권을 우리가 보통주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정권, 주식, 채권의 영어 표현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권이라고 얘기하면 영어로는 security 또는 복수라면 securities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우리 주식하면은 스톡, 아까 우리가 보통주는 common stock이라는 표현을 썼죠. 또 share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share. 자, share는 한 주일 때는 one share가 되고 두 주 이상이 되면은 two shares. 주식을 한 주, 두 주 이렇게 나눌 때를 우리가 shares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세 번째 우리가 채권이라는 용어도 여러분들 잘 알아야 됩니다. 채권은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본드로 이렇게 많이 쓰고 있는데 그 정확한 의미를 좀 정확히 해야 됩니다. 채권은 Fixed Income Securities입니다. Fixed Income Securities. 왜냐하면 채권을 발행할 때는 쿠폰 레이트가 얼마고 미리 딱 조건이 정해져서 발행하기 때문에 Fixed Income Securities라는 표현을 쓰고, 그런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본드 하는데 본드는 진짜 초우량 채권을 얘기합니다. 정부에서 발행해놓은 그런 국채는 정부가 망하지 않은 한은 다 원금과 이자가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초우량 기업, 예를 들면 AAA 등급 이상의 초우량 기업이 발행해놓은 그런 채권은 우리가 본드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회사가 발행해놓은 채권은 신용 등급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BBB 등급 이하의 채권들은 디벤처라는 표현을 쓰는 게 정확합니다. 디벤처. 이런 단어는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채권은 그냥 본드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원래 외국에서 공부할 때는 이 디벤처라는 용어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소위 초우량 기업이 아닌 그런 기업이 발행해놓은 채권은 우리가 디벤처라는 표현을 쓴다. 그리고 정크본드라는 것이 1980초에 미국에서 되게 문제가 되고 이게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정크라는 개념은 쓰레기라는 개념이죠. 이게 아주 B등급 이하, C등급 이런 채권을 우리가 정크본드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저기 무슨 용어인지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파생증권은 데리버티브입니다. 데리버티브즈 복수로 쓰기도 하고, 자, 파생증권에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선물, futures, 그리고 옵션 이런 등등인데 저는 우리 뒤쪽 부분에 가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책을 한 권, 이 책이라기보다 용어집입니다. 교수님도 이거 금융감독원 사이트에 들어가서 쭉 모든 책 그 용어를 다운을 받아서 이게 페이지가 몇 페이지? 388페이지입니다. 이걸 프린트를 다 해가 교수님 곁에는 책을 만들어서 갖고 있습니다. 혹시나 모르는 용어가 나오면 어떡할 것인가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 금융 또는 정권 이런 감독의 영어로 되어 있는 정권 모든 용어가 여기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관심 있는 우리 수강생들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영문 금융감독 용어를 클릭하면은 이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파일을 항상 다운을 받아 놓고 필요하면은 이런 때는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해서 계속 끝없는 공부를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아 가지고 교수님이 일단 자료집을 하나 소개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기타 주식의 종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액면가와 무액면가, 액면주, 무액면주, 주권에 한 주당 액면 가격이 표시되어 있는 주식. 우리 교과서에 보면은 89페이지 보면 서울 주식회사가 5,000원 해가지고 한 주를 5,000원짜리 주식을 발행을 했는 견양 샘플이 나와 있죠. 이와 같이 주권에 한 주당 액면 가격이
표시되어 있는 주식을 우리가 액면주라는 표현을 쓰고, 무액면주는 주권의 한 주당 액면 가액을 표시하지 않고 발행 주식만 기재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무액면주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우리나라가 최근에 몇 년 전에 상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상법을 개정해서 우리나라도 기업들이 액면가 없이 무액면주를 발행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다 준비를 하는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무액면주를 발행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발행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는 다 되어 있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무액면주를 대개 발행을 많이 합니다. 자, 액면주 하면 액면가가 얼마가 정해지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다가 액면가가 5,000원입니다. 그러나 코스닥이나 코넥스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의 액면가는 500원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상법상에는 액면가를 아무리 적더라도 100원 이하는 못하게 됩니다. 100원부터 맥시멈 만원까지 100원, 500원, 1000원, 2500원, 5000원, 그 다음에 만원 이렇게 하도록 상법상에 우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대부분 보면은 우리가 액면가가 얼마인지를 서로 통일을 시켜놓고 두 개의 기업을 비교를 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면은 어느 기업의 주가가 되게, 삼성전자 주가가 지금 77,000원 정도 합니다. 삼성전자는 최근에 액면가를 5,000원에서 50배로 쪼개서 액면가를 100원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자, LG전자는 액면가가 5,000원입니다. 액면가 자체가 50배나 더 비싼 겁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LG전자는 뭐 10몇만 원의 주가를 하고 있고, 삼성전자는 77,000원입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이 두 개를 액면가를 맞추어 가지고 비교해야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하고 LG전자를 비교할 때 LG전자는 10몇만 원이라면 삼성전자는 50배를 곱하면은 한 380만 원 정도 돼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기명주와 무기명주라는 게 있습니다. 기명주는 주권의 주주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는 주식을 얘기를 하고, 무기명주는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소유한 사람이 주권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권은 다 정권회사에서 보관을 하는데, 실질적인 모든 것은 한국 정권 예탁원에서 다 컨트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설령 그 주권을 우리가 무기명주라고 주었다고 자기 거라고 주장하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게 다 전산으로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주권에는 주권, 우리 교과서 89페이지를 보면 밑에 주권 번호가 다 있기 때문에, 설령 길거리에서 주권을 주스다 손치더라도 자기 거로 함부로 주장을 하면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거는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주웠는 거는 항상 우리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전환주식과 상환주식. 전환주식은 한 종류의 주식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주식. 그래서 전환 우선주라는 게 뭐냐면은 일정 자격 요건만 충족을 하게 되면은 우선주에서 보통주로 이렇게 전환이 가능한 주식을 얘기합니다. 상환 주식은 회사가 일정한 요건하에 벌어들인 이익을 가지고 상환할 수 있는 주식. 보통주는 이런 걸 잘 발행을 하지 않습니다. 우선주 경우에 상환 우선주, 전환 우선주라는 것을 일반적으로 발행하는 기업들도 제법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주가지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가지수는 유통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주식 가격의 변동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가 주가지수입니다. 기존 시점을 100 또는 1000으로 놓고 비교 시점의 주가 수준을 지수화한 것이다, 이거죠. 자, 주가지수의 의미는 뭐냐 한번 살펴보면은 특정 시점의 경제 상황을 대표하는 지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식에 투자한 결과인 투자 성과의 평가 기준이 되기도 하고, 개별 주식이나 분산 투자를 할 때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측정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실제 주가지수 작성 방법을 한번 살펴볼까요? 살펴보면은, 자, 상장된
주식 중 몇 개의 종목을 표본으로 선정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소위 다우존스 인더스트리얼 에버리지, 다우존스 산업 평균 지수라는 것은 30개 종목만 선정합니다. 30개 종목은 초우량 기업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30개 종목. 그리고 S&P 500 종목은 500개, S&P에 등록된 500개 종목을 중심으로 하고, 우리나라에는 코스피 종목은, 코스피라는 건 유가증권 시장본부입니다. 유가증권 시장본부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에 대한 평균 지수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 상장 유가증권 시장본부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체 수가 807개입니다. 807개를 우리가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산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건 좀 이따가 우리가 설명하겠지만 가중치 결정을 한번 봅니다. 주식 가격, 거래량, 시가총액을 어떻게 고려할 것인가. 자, 시가총액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어느 기업의 시가총액,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이 만약에 500주라고 했을 때 그 개념이 뭐냐면 삼성전자 현재 주가에다가 삼성전자가 발행했는 주식 총수를 곱하면 그게 시가총액이 됩니다. 근데 다우존스 에버리지는, 다우존스 산업 평균 지수는 시가총액을 하지 않고 단순히 주가만 평균하기 때문에 약간 특징이 되게 그 주가가 높은 기업이 다우존스 지수에는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게도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주당 가격이 A, B, C 주식이 있다고 가하면 A 주식이 100이고 B 주식이 50이고 C 주식이 가격이 100입니다. 발행 주식수는 A 주식이 50이고 B 주식이 100개고 C 주식이 100개다. 그러면 시가총액은 소위 A 주식은 5천, B 주식은 5천, C 주식은 많이 됩니다. 그죠? 비교 시점에 보면은 주당 가격이 300, 250으로 이렇게 변했다면은 발행 주식 수는 그대로 똑같다고 생각하면은 50, 100, 100이라면은 A 주식의 시가총액은 15,000이 되고 B 주식은 20,000이 되고 C 주식은 5,000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계산되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가 평균 방식을 하면은 단순 평균 방식을 하는 경우에는 비교 시점의 주가 평균을 기준 시점의 평균으로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죠? 나누어 주기 때문에 거기서 100을 곱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비교 시점의 주가 평균을 보면은 자, 300 더하기 200 더하기 50 하면은 550이 되죠. 550을 3으로 나누면은 소위 183.33이 됩니다. 자, 그리고 기준 시점에는 250을 100 더하기 50 더하기 100 하면 250을 3으로 나누면 83.33이 됩니다. 그래서 이 주가지수는 183.33 나누기 83.33 곱하기 100을 하면 220이 됩니다. 자, 기준 시점의 주가 평균은 저렇게 100 더하기 50 더하기 100 더하기를 해서 3을 나누어 주는 겁니다. 자, 비교 시점의 주가 평균은 저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주가를 단순 평균을 하는 거는 주가가 높은 것이 영향력을 많이 미치겠지만 시가총액을 했을 때는 시가총액이 큰 것이 영향을 더 미치는 겁니다. 자, 비교 시점의 시가총액은 자, 15,000 더하기 2만 더하기 5만을 하면은 토탈하면은 4만이 되죠. 4만을 밑에 분모는 기준 시점의 시가총액이기 때문에 5,000 더하기 5,000 더하기 만이기 때문에 2만이 되죠. 그렇게 4만 나누기 2만 곱하기 100 하면 200이 됩니다. 자, 그러면 주가 평균 방식을 했을 때는 220인데 시가총액 방식을 했을 때는 200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가 지수가 어떤 방식으로 계산했는가도 우리가 유심히 한번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그죠? 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우리나라의 코스피 지수는 시가총액을 중심으로 한다는 사실을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주가 지수의 종류를 보면은 외국에는 다우존스 인더스트리얼 에버리지가 있고 S&P 지수가 있고 뉴욕 스톡 익스체인지 종합 지수가 있고 나스닥 지수가 있고 토픽스 지수 그리고 니케이 225 지수, 상해 종합 지수 등등이 있습니다. 자, 다우존스 지수는 주가만 평균해서 계산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지수가 되는지 많이 우리 매스컴에서 인용하고 있는 건 다우 지수가 어떻게 변화됐니, 나스닥 지수가 어떻게 됐니, 그리고 니케이 지수가 어떻게 됐니, 상해 종합 지수 보통 그 나라를 대표하는 지수입니다. 니케이 225 지수, 상해 종합 지수, 다우존스 인더스트리얼 에버리지 지수, 나스닥 지수 이런 지수들이 어떻게 변화되는 것에 따라서 그 나라의 주식시장 또는 증권시장에 지금 올라가니 내려가니 그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죠? 자, 우리 제일 처음에 우리 공부하면서 우리 불마켓, 베어마켓이라는 공부를 한 기억이 날 겁니다. 그죠? 자, 불 하면은 황소입니다. 황소는 항상 머리를 쳐들고 있기 때문에 불마켓 또는 불리시 마켓이라고 하면은 강세장을 얘기하고 약세장은 베어마켓 곰은 항상 땅을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머리를 숙이고 있죠. 그래서 내려간다는 뜻에서 베어마켓 또는 베어리시 마켓 하면은 소위 약세 장세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도 우리 수학생들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는 한국거래소의 모든 개별 종목의 시가총액을 합산해서 기준 시점과 비교한 주식시장 전반의 주가 변동 상황 지표를 얘기합니다. 코스피 지수는 지금 현재는 우리 아까 전에 보니까 3140.51로 2021년 9월 17일 종가가 그렇게 끝났습니다. 3140 정도입니다. 자, 이 코스피 지수는 기준일이 언제냐면 1980년 1월 4일을 기준으로, 그 당시 1980년 1월 4일을 기준으로 100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3140일이기 때문에 거의 41년 만에 31배가 올랐죠. 그죠? 만약에 그 당시에 아주 단순 개념에서 1억 정도의 주식시장에 투자를 해서 그대로 갔다고 생각하면은 지금은 31배가 올랐습니다. 그러면 31배의 수익만 났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 사이에 그 기업들이 배당을 했으면 배당도 다 받았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수익이 나는 겁니다. 소위 41년 만에 31배의 수익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수강생들은 절대로 주식 저축을 하든 주식 투자를 하든 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하지 말고 자기가 절대로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지도 말고 항상 자기가 소위 시드머니를 만들어서 이거는 20년, 30년, 40년, 50년 여러분들이 전부 다 20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은퇴할 나이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한 50년 후에 70대가 됐을 때 여러분들 만약에 통장에 주식으로 평가 있는 것이 만약에 한 30억 내지 40억 있다 하면 여러분들의 삶에 얼마나 여유가 있을까요? 그죠? 자, 다음 시간에 우리 주식 저축에 관한 얘기는 좀 더 그때 하는 걸 하고, 자,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변동이 됐다는 사실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코스닥 지수, 코스닥 시장의 전 종목을 해서 산출하는 지수가 코스닥 지수가 됩니다. 코스닥 지수는 지금 2021년 9월 17일 종가로서는 1046원입니다. 1046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KRX 100 지수, KRX 300 지수는 이거는 한국 거래소의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을 다 아울러서 대표하는 100개 또는 300개 종목으로 구성된 통합 지수입니다. KRX 100, KRX 300. KRX라는 건 코리아 익스체인지의 약자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K탑 30은 이거는 다우존스 지수하고 유사하게 우리가 그렇게 한번 만들어 봤는 겁니다. 그죠? 자, 한국을 대표하는 초우량 기업 30개로 구성된 지수가 K탑 30입니다.
그러면 코스피 200 지수는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종목 중에서 거래가 활발하고 시가총액의 일정 규모 이상인 종목 200개를 선별해서 구성하는 지수가 코스피 200 지수입니다. 우리나라 95년도에 선물 시장이 도입되면서 코스피 지수, 코스피 200 지수를 만들어서 코스피 200 선물 지수라는 걸 여기 이 코스피 200 지수와 연동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코스닥 150은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종목 중에서 시장 및 섹터 대표성, 유동성 요건과 재무 요건 등을 감안해 선정한 150개의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규모별 주가지수도 있고 산업별 지수도 있고 또 섹터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각 섹터마다 10개 종목을 선정해서 섹터 지수라는 게 여러분들 단말기에 그 증권회사 단말기에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예를 들면은 반도체 섹터 지수, 자동차 섹터 지수, 헬스케어 섹터 지수 뭐 이런 등등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어떤 산업에 집중적으로 그 지수에 투자할 때는 그런 섹터 지수가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여러분들 조금 유심히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죠? 자, 우리 2교시에는 실질 우리가 그 2021년 9월 17일 종가 우리 매일경제 신문에 나오는 그거를 교수님이 캡처를 해가지고 자료에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 자료를 한번 보면서 우리가 실제로 주식 시세표를 한번 보는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 한 10분만 쉬었다가 10분 휴식 후에 2교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 minutes break time.